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공개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당 이후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건데 이 탈당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3차 공판 기일에서도 이제 기자님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려고 기다리셨는데,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공개 그 포토라인에 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번째 공판,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이제 자진 탈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어떤 입장을 또 밝히면서 이게 형사 재판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밝히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선 3차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혐의와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거든요. 4차 공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회 봉쇄 관련해서 특전사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또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은 지난 공판 기일에 출석했던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5월 12일 공판 기일에서 박정환 참모장은 이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해서 당일 곽종근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에 지시한 내용이 메모한 내용이 공개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상형 공수 1여단장,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1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판 내용 외에 논란이 있죠.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인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재판관의 신뢰 문제에 의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장 이제 교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확한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의혹 제기를 이제 언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의혹이 어떻든지 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의혹이 나중에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면 그 당사자인 이제 그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장을 더 밝히기도 어렵고 반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기현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가 되면 지기현 판사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수사 절차는 수사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법원 내부의 윤리감사실의 감찰 절차는 또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사가 인지가 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미 다 알려진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접대를 받았다는 정도를 넘어서 만약 그 상대인이 사건 관계자였다면 뇌물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윤리감사실이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정선 혐의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당장의 어떤 공판 배제 또 징계 절차로 이어지는 법원 내부의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또 뇌물죄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은 손 선수를 협박한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이 수사에서 이 부분 어떻게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이제 그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상태긴 한데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이제 밝혀진 부분이 일단은 그 손 선수에게 당시 건넸던 그 초음파 사진이 예. 조작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신 그 중절 수술을 받았던 것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사실로 밝혀졌는데 다만 그 아이가 이제 손 선수의 아이였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조사 과정에서 이제 3억 원이 건네갔을 그 당시에 이제 경위라든지 예. 그리고 또 협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3억 원이 건네진 그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손 선수를 협박한 여성 손 선수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이 각서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이 협박 내지는 폭행에 의해서 작성된 각서는 민사적인 효력은 부인됩니다. 그런데 형사상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측이 이 협박을 받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로 쓰여졌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공갈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단순하게 뭐 민사적 효력과 관계없이 이 각서는 이번 공갈죄 또 공갈미술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 선수를 협박을 해서 돈을 뜯으려 했던 40대 남성은 일부 기자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언론사 이제 사건 관련한 이제 프로에다가 제보를 했던 내용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 남자 그 용 씨 같은 경우에 제보 내용이 손흥민 선수라고는 밝히지 않고 만약에 익명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유명한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우연히 이제 캡처 사진을 발견했는데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이런 각서도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이제 졌고요. 또 몇몇 기자분들께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제보가 있다. 이게 사례금을 만약에 주고 또 익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양 씨와 용 씨가 같이 공모를 해서 뭐 공갈을 했던지 공갈 미술을 했다라고 하면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공모 사실은 이제 수사에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휴대폰에서 여자친구 걸 우연히 이제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같이 이제 짜고 보여줬다라든지 얘기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